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밥 안 먹었어요. 밥은 꼭꼭 챙겨 드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죠. 그죠? 두 번째 주.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공부를 했느냐를 할 때, 자, 지적 파트를 공부를 했는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는 있잖아요. 딱 이 세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세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처음에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부동산 공시법이 뭐냐? 이게 이제 처음에 하나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용어 정의가 있었거든. 여기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적 파트를 공부할 때 주어가 있어요. 그죠? 그 주어도 네 사람이 있죠. 그죠? 네 사람. 그러니까 이 네 개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해봅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을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죠?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그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가 등기법, 하나가 지적법입니다. 그럼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알려주고자 하고,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라. 장부. 그러면 이 장부는 두 개거든. 잠깐만. 자, 이게 되어서 있을 낀데. 잠깐. 자,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장부.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라는 말은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일 필요는 없어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인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잘 예를 드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래 있거든. 그럼 거기에 등록되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세 개일 필요가 없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부동산을 배우고 여기서는 토지를 배우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권리관계거든. 권리관계는 소유권도 배우고 소유권 이외도 배우는 거라. 근데 여기는 소유자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거든. 이때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거는 권리관계입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거를 시험에 내지,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한다기보다는 출제 빈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배웁니다. 그럼 소유자는 여기서 배우는 거라. 그럼 소유자의 출제 빈도는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예요,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러면은, 자, 이렇게 배웠어요. 용어 정의에는 네 개를 배웠거든요. 그 네 개에 하나가 지적 소관청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하나가 토지의 표시예요. 그럼 하나가 여기에 토지 이동입니다. 이 네 개. 자, 일단 용어 자체는 시험 문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 소관청은, 자, 그러면 이거를 적어놓고 공부를 할게요. 지적에서 주체는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하나가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가 시도지사, 하나가 시장군수 구청장, 하나가 읍면동장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럴 때 이 지적 소관청은 이 사람을 말하는 거라. 그래서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게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이놈들이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 이래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기가 수월할 텐데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데 이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죠. 그럼 요 지적 공부가 이것이거든. 지적 공부 일할 때 지적 공부가 대당과 도명과 경계점 자비등록부가 있어요. 대당의 종류는 4개라. 토지대당, 임야대당, 공유리,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도민의 종류는 2개입니다. 2개. 그게 저희 지력도 임야도. 그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럼 여기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토지의 표시. 자,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나오죠.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거와 이거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말은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서 그럼 등록된 이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는 거라. 변하는 그걸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제가 좀 전에 변했다면은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이동이라고 불러요. 이동이라고. 그러면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졌거든. 4장의 1장은 이거를 배웁니다. 2장은 이거를 배웁니다. 2장은. 그럼 3장은 뭐를 배우느냐? 이걸로 다시 돌아갔으면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거든.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 이걸 3장에서 배워요. 이 토지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리로 갑니다. 그럼 4장은 토지의 표시거든.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이 3개는 청량을 안 해. 청량. 그럼 이 3개는 청량을 해야 돼. 즉 어떤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4장에서는 청량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1장은 이거, 2장은 이거, 3장은 이거, 4장은 이거. 오케이? 네. 그래서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요. 그래서 분량이 아주 적어요. 등기로 치면 4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지적은 막말로 하면은 3일만 딱 공부하면은 누구나 12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 지적이 시험 문제가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러면 그거는 암기를 안 한 거예요. 지적은 암기 과목이거든. 그러니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국장인지 시도지사인지 시랑구수구처럼 엄면 이거 암기해야지. 30일이다 60일이다 15일이다 이거 암기해야지. 암기 안 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지. 맞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뭘 배우러 가느냐 하면은 요 토지 이동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는 용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오늘 요 3장을 배우러 가거든. 자,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도가 올해네요. 34일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4문제, 여기서 1문제, 여기서 4문제, 여기서 4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는 여기서 2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3문제, 4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올해 34회는 특징이 2장은 축소를 많이 시켰고 1문제밖에 안 냈어. 4장은 원래 2문제가 나오는데 4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인 걸 여기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배우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 이렇게 나오면 있잖아요. 여기서는 크게 이거를 배우러 가요. 배우러 갈 때 여기서 토지 이동이라면은 제가 아까 그랬죠.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토지 이동의 종류는 많아. 이 종류는 많아. 지금 배우러 갈 겁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들어봐서 제일 중요한 건 축척 변경이에요. 이거는 33회 때는 여기서 3문제를 냈고 한 제목에서 34회 때는 2문제를 출제를 해서 무조건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페이지 수를 딱 적어놨는데 괜찮아요. 54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있죠? 그걸 여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저도 이 책은 한번 읽어봤다, 안 읽어봤다? 좋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을 들고 커피숍에 가는 거예요. 커피숍. 그래서 소규모 커피숍에 가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영업 방해가 되거든. 큰 커피숍이 있잖아요. 큰 커피숍에 구석에 가서 자리를 잡고 뜨합니까? 뜨입니까?
우리 아들이 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떠 사온나 이라고 떠가 뭐지? 네, 그래서 그게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떠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는 아떠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나보고 아떠라고 부르면 안 된대. 떠라고 부르야 된대. 그래서 뭐 아떠라고 부르든 떠라고 부르든 알아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니까 요즘 유행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을 들고 커피숍에 가서 책을 들고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거라. 그 읽으면 5시간 넉넉 잡고 5시간이 걸리거든. 한 번만 읽어보는 거지. 5시간 투자할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책을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5번만 책을 읽으면 되거든. 그럼 합격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책 한 번 안 읽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암기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낱말만 익숙시키는 거예요. 낱말만. 나중에 문제 푸는 요령 이런 거는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딱 읽으면 그 밑에 그림이 나와. 그림이. 그래서 그림 공시법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우리 공시법 선생이 대한민국에 한 50명이 있거든. 그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몰랐어요. 네. PPT 있죠. PPT. 그것도 제가 선두주자예요. 처음으로 했어요. 자, 왜 그래 처음으로 했냐 할 때, 일단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나이를 먹으면 밀려나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밀려 안 나려면 남보다 달라야 돼요. 그럼 이거 하면은 몇 년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거든. 맞다, 맞다? 아니, 그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만둬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 우리 아내도 지금 이러면 공직자예요. 저보다 연금 나중에 가면 저는 지금 월급은 제가 아내보다 많을지 모르더라도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연금 받는 것밖에 없겠지. 여러분들 알던 연금 없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공직자니까 연금이 많다, 안 많다? 연금 최소한 아무리 못 되더라도 350에서 400이 돼요. 보통 그 공무원들 퇴직을 하면은. 오케이? 네. 그럼 그것도 조금씩 올라가더라고. 이자율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가더라고. 그럼 저는 한 푼도 없고, 그래서 아내한테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아내한테 꼼짝 못하면 안 데리고 다니거든. 그래. 그래서 남보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개업을 하면 현업을 할 때는 다른 중개사보다도 달라야 살아남는 거지. 안 달라면 살아남지 않아요. 제가 좀 잔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잔인한 이야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거든. 이제 100이라고 칩시다. 그럼 현업에 가면 있잖아요. 40%는 적자입니다. 40%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위에 있죠. 20%는 있잖아요. 돈 벌어요. 돈 벌어요. 요 40%는 현상 유지입니다. 돈은 못 벌고 그냥 그 현상 유지밖에 못 돼요. 그럼 너무너무 쉬운 답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속하면 되지. 맞다, 맞다? 내가 여기를 왜 쳐다봐요? 내가 여기에 속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그거 한 거예요. 너무 답 딱 나와 있잖아요. 내가 왜 여기를 갖다가 끼어들어? 여기에 내가 끼어들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남보다 달라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책은 한번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5시간이면 5시간 안 걸릴 거거든. 그래. 커피숍에 가서 따뜻한 데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공식분만 읽어보지 말고 우리 6개 과목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만 딱 잡아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는 거라. 그래가 한 2주 있다가 한 번만 더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가 한 2주 있다가 한 번만 더 읽어보는 거라. 그러면 12월이 가기 전에는 각 과목당 3번씩만 읽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각 과목당 3번씩만. 지금 필기하고 암기하고만 그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해봤자 내년도 10월 달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습니다. 그냥 낱말만 이렇게 익숙시키세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키를 딱 잡습니다. 토지 이동이 뭐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놨죠. 정답입니다.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뒷글자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러면 여기서 이 6개만 딱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문제 내거든. 다음 보기에서 토지 이동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적어놓고 해볼게요. 주소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 이동 이단이다. 겁먹지 말고 야단은 칩니다. 자, 주소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 이동 이단이다. 그건 너무 쉬운 거죠. 이 6개의 주소라는 글자가 있답다. 한글은 읽을 줄 알잖아요. 이 주소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소가 달라지는 건 토지동이 아니지. 그럼 만약에 이 글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재. 이거 읽어봐요. 시작. 주소. 글자가 같아 다르다. 그 구별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 소재와 주소는 같은 말 아니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글자가 다르잖아요. 맞죠? 네. 그럴 때 차이가 뭐냐면 주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주소라고 부르고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소재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에 주소가 없잖아요. 그럼 됐죠? 그럼 여기 공시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소유자가 변경하는 거는 토지동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 요 6개 중에 한 개만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토지 이동의 종류들이거든. 종류들인데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그럼 책에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봅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다 배웁니다.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나오죠? 그럼 소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꼭 기억하세요. 이 6개 중에 한 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거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새로이 정한다. 이게 신규 등록이라. 그럼 이 글자가 뭐랍니까? 신규. 그러면 말소 이거와 이거는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키가 뭡니까? 말소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신규 등록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것이고 말소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가장 쉽게 바다가 있거든 육지가 있어요. 여러분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지도 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지. 흔히 말하는 서산 간척 사뱉다, 새만금 간척 사뱉다. 그게 이제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 되면. 오케이? 네. 그러면 등록 말소는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바다로 자꾸 쓸려 들어가는 거야. 바다로. 그러니까 육지가 바다 되는 거다. 이 말. 이 반대다 이 말. 그 여러분들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냐 좁아지고 있냐 이 말이거든. 넓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자꾸 바다로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변경입니다. 변경. 그럼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 자, 이때 딱 정리할 때 사람을 둘로 나누거든. 그게 남자 아니면 여자지. 그럼 토지를 2개로 나누는 거라. 그게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 토지대장에 등록되느냐 2개로 나눈다 이 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합니다.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이 말. 그러면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을 수 있고 공장 지을 수 있고 학교 지을 수 있거든. 그럼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 대상인데 허물고 아파트 지었다 공장 지었다 학교 지었다 이러면은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걸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주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입니다. 분할은 여러분들은 한 필지가 있죠. 이건 나누는 게 쪼개는 게 분할이지. 오케이? 그럼 합병은 반대로 그죠? 2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게 뭐다? 합병.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거는 뭐다? 분할.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지목 변경이죠. 그럼 여기가 밭입니다. 밭은 지목이 전이거든. 전을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지.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뀐다? 때죠. 그러면 이런 거는 공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험하고도 관계가 없고 설사 시험을 냈다 하더라도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축척 변경이다. 축척 변경.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 요 축척이라는 말이 나오죠. 축척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은 도면의 축척입니다. 그러면 이제
축척은 우리말로 말하면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 그러면 노원구 상계동의 도면을 그린다. 그럼 상계동 도면을 그릴 때 실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은 상계동만한 종이가 없지. 그러니까 줄여서 그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200분의 1이다 이라면은 실제 크기를 1200분의 1로 축소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바꿔줄 수 있다. 그럴 때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 그럼 이걸 우리가 작은 축처, 이걸 무슨 축처? 큰 축처. 그럼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는 정답입니다. 이 도민의 축척은 그냥 쉽게 표현해보면 오늘날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면의 축척이 아주 정밀한 걸 요구를 하는 거라. 그래서 안정밀한 도면을 정밀한 도면으로 바꿔주는 걸 축척 변경이라고 그래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저는 여기를 설명을 쭉 했죠. 그럼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다시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제일 오른쪽을 딱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 이거 읽어봐요. 시작, 신청, 시작, 직권. 그러면 지금부터 있잖아요. 딱 두 가지를 딱 가져갑니다. 하나는 신청으로 하느냐, 하나는 직권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등기에서는 네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그럼 등기에서 네 사람이 주체라는 거는 신청, 직권, 명령, 촉탁 이렇게가 네 사람이 주체가 돼요. 지적은 두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지적이 분량이 적다, 등기는 분량이 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봅시다. 아까 전에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이거든. 그럼 이거 하나만 딱 해봅시다. 소재죠. 그럼 소재이라면은 인천시 남구 연수동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라. 됐죠? 네. 그런데 이게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이게 소재가 변한 겁니다.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대장도면 다 고쳐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걸 소유자가 관공서에 가서 신청을 하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느냐 이 말이고,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줘요. 그게 뭐다? 직권이 됩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하는 게 뭐다? 직권이 돼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신청은 이게 우리 여기에 이제 밭이 있어요. 그 밭의 지목은 전이거든. 근데 여기서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있지. 그럼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집을 지으려면은 구청에 가서 건축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준공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에서 대로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된다. 해. 이런 거는 소유자가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이거 모르지. 저 밭에 집 지은 자니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신청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딱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신청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의무가 있냐 없냐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럼 의무는 강제다 강제 아니다? 강제니까 날짜가 나와야지. 날짜. 그게 15일이냐 30일이냐 60일이냐 90일이냐 날짜가 나와야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항상 개인이 관공서에 가서 할 때, 신청할 때는 구두로 한다, 문서로서 한다? 문서로 써야 돼요. 그게 뭐가 나옵니까? 서류가 나온다, 이 말. 맞다. 맞지. 그럼 요 세 개를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가 있냐, 없냐. 그럼 의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날짜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15일이냐, 30일이냐, 60일이냐, 90일이냐, 날짜가 나와야 돼요. 아무 지체 없이냐.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서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네. 흐름을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딱 한번 봅시다. 여기에 5개는 뭘로 한다? 신청. 요 며칠입니까? 60일이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축척 변경한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게 등록 전화는, 등록 말소는 며칠? 90일. 그럼 여기서는, 딱 두 개를 외웁니다. 토지 이동의 날짜는 60일이구나. 토지 이동의 날짜는 며칠이다? 60일. 그러나 예외는 몇 개? 하나. 그럼 등록 말소는 며칠? 90일. 그럼 이 90일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며칠이다? 60일. 근데 조금 있으면 15일이나 지체 없이가 등장을 해.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확대를 시켜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4장에서는 3장에서는 이 그림을 갖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갖고. 그러면 여기를 잠깐만 와볼게요. 여기에 이 5개는 뭘 한다? 신청. 며칠이다? 60일. 그러면 이 3개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라. 신청도 되고. 제가 그럴 때 날짜는 이것만 날짜가 있어요. 얘는 날짜가 없어요. 됐죠? 그 대신 이거는 뭐 없이 지체 없이. 자, 이거 이해됩니다. 뭐가 이해되느냐면 잠깐만 와볼게요. 법학 시간에 여러분들 정정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수정하는 거지. 잘못 적은 걸 수정하는 게 정정이지. 맞죠? 네. 그럴 때 여러분들 잠깐만 등기법이 있고 지적법이 있거든. 등기법에서 잘못 적은 걸 수정하는 거는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고칠 경자이라서 경정등기라고 불러. 지적법에서는 잘못 등록된 걸 바로잡는 거는 등록상 정정이라고 부른다. 등기법의 용어하고 지적법의 용어하고 용어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되는데 저기 보니까 지체 없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딱 정리합니다. 공무원이 장부에 등록된 걸 잘못 등록된 걸 발견을 했어. 공무원에 대해서. 그럼 잘못 등록된 걸 발견했다면 일주일 있다가 수정해야 됩니까? 적시해야 됩니까? 적시지, 적시. 그래서 시작, 지체 없이지. 아니, 잘못 등록된 걸 발견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야 돼요. 내일 아침에 고쳐야 돼요. 오늘 고쳐야 돼요. 일주일 있다가 고쳐야 돼요. 오늘 고쳐야 돼요. 오늘. 그게 다 시작, 지체 없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는, 여기 또 있네요. 그죠? 그럼 이 등록 말소는 며칠? 90일. 그럼 여기서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있거든. 그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며칠? 10일. 그럼 여기서 크게는 4개인데 3개만 이해하면 됩니다. 며칠? 15일. 며칠? 90일. 며칠? 60일.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해 한번 해볼게요. 핵심은 60일입니다. 이거 이해 한번 해볼게요. 등록 말소거든. 등록 말소는 육지가 뭐 되는 거다? 바다 되는 거지. 맞아요? 네. 다시 할게요. 육지는 토지거든. 그럼 지도공부의 등록 대상이라. 근데 육지가 바다 됐다는 거는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에 의해 바다로 썰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바다가 됐거든. 그럼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아니지. 아니니까 지도공부를 법학에서는 없앤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폐쇄시킨다. 이래. 그게 말소시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답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60일인데, 이거는 왜 90일일까? 여러분들 보세요.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소유자는 내 땅이 바다 됐다는 말은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열 받았다 안 받다? 열 받았잖아요. 내 땅이 바다 됐다면은 지도 공부를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 받았다 안 받다? 간혹 요즘에 가축 돌림병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구제액이라고 하나를 예를 들어 우리 농장에 구제액이 한 마리 있다. 그럼 가축 다 죽여요, 다 안 죽여요? 그럼 그 가축 주인 열 받는다 안 받는다? 그 화병 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데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유권을 상실했는 거라 열받아 있어. 그래서 열받았는데 60일 가지고는 화가 안 삭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0일을 더 줍니다. 그래서 90일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날짜가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여러분들 보세요. 그 만약에 상계동에 상계동이 있어요. 그러면 상계동의 필지가 1000필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상계동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되거든. 이럴 때 다 답은 이겁니다. 소유자는 몇 명입니까? 1000명. 사업 시행자는 몇 명? 1명이지. 맞아요? 네. 그럼 소유자에게 토지이동을 신청해라고 하면 1000명이 노원구청에 온다 안 온다? 토지이동을 신청해라고 그런다면 1000명이 노원구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럼 노원구청 박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업시행자는 몇 명이고? 1명. 그럼 1000명 오라고 해야 된다. 1명만 오라고 해야 된다. 1명. 그럼 업무 처리가 쉽다 안 쉽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혼자가 가는 거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구나.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민원 제기가 제일 싫은데.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민원 제기 많이 하잖아요. 맞다. 그럼 민원 제기 많이 하면 안 되거든. 공무원도 힘들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1000명 오라 이라면은 노원구청 박 터집니다. 그럼 사업시행자 1명만 딱 오라 이라면은 업무 처리가 수월하다, 수월하지 않다, 수월. 그러면 소유자는 막말 할게요. 토지 소유자 주민입니다. 구청한테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습니다. 왜? 사업시행자는 항상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허가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 그럼 말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60일을 줄 필요가 없어요. 15일만 줘도 바로 와서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원리는 대충은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딱 외웁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를, 3장에서 배우는 거는 이거를 배우거든. 자, 한번 해볼게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해야 하네요. 해.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영원히 그대로 있다, 변한다, 변한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는 시작 토지 이동, 소유자가 변했다는 거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얘는 성명 개명할 수 있지, 주소 이사 갈 수 있지. 그게 변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변하는 경우는 잘 없지. 맞아요? 네. 그거 변하는 것이 소유자 변동.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딱 돼지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해요. 서류. 중간 서류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이거를 보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서류입니다. 서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잠깐만 한번 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자, 한번 딱 해봅시다. 이거를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 문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고,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거라. 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왜 등기소에 알려줘야 되느냐면,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시이다, 지적. 오케이?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 그럼 고친 내용을 등기부와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게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가 변했거든.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지. 맞아요? 네. 여기서 답 딱 찾을게요. 그럼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알리는.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럼 칠판을 잠깐 깔아봤어. 이거 뭘로 합니까? 그럼 소유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럼 통지 안 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이거는 신청을 합니까? 직권을 합니까? 직권. 그럼 알려야지. 맞죠? 네. 자, 이게 요새요. 도시개발 사업이죠. 사업은 소유자가 합니까? 사업시행자가 합니까? 사업시행자. 요거는 소유자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인 거다. 그럼 소유자가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전부 다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 세 개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잖아요. 그럼 신청자 들어가면 안 알리는 거고, 직권자 들어가면 알리는 거고. 감 잡았다, 안 잡았다? 그럼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어떻게 했냐면 답은 두 가지거든. 알릴 때는 알리는 대상이 있고, 알릴 때는 알리는 시기가 있어. 그럼 시험 문제는 항상 시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느냐, 그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요 대상은 이거를 갖고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그림을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울 게 뭐 있어요? 10개, 11개밖에 안 되는데. 11개밖에 안 돼요. 신규 등록, 전환, 분할합, 입속에서 놀아야 됩니다. 큰 흐름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규 등록. 그럼 잠깐 이왕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금방 이해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할 때 토지 소유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한다. 알고 있으면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 없다. 해결이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 등기 촉탁을 해야지. 하는데 답당 하나 정해져 있어요.
토지이동 중에 등기촉탁 안 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신규 등록만 등기촉탁을 안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등기촉탁을 해요. 이거는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왜 신규 등록은 안 하느냐, 그 원리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한 개밖에 없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볼게요. 기출문제입니다. 눈썰미 있어야 됩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다음 중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1번에 등록 전환, 2번에 분할, 3번에 등록상 정정, 4번에 축적 변경, 5번에 신규 등록. 그럼 답은 몇 번이다? 신규 등록.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 1번에 등록 말소, 2번에 축적 변경, 3번에 등록상 정정, 4번에 분할, 5번에 소유자 변경. 답은 몇 번이다? 그럼 자, 일단 소유자 변경이라는 말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 변경은 여기 있잖아요. 맞다. 맞죠? 그럼 칠판을 잠깐 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다. 그럼 토지의 지적 공부를 내 등기 촉탁을 한다, 안 한다? 그럼 등기촉을 거꾸로 해봅시다. 여기 뭐로 갑니까? 토지의 표시. 그럼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이단이다. 그거 아니니까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맞잖아요. 그림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 한 번만 이해하면은 이것만 갖고 1년 동안 배운다니까. 공부할 게 없다니까. 한 번만 정리를 하면. 됐죠? 네,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신규 등록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잠깐 하나만 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시작. 직과. 요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항상 원칙입니다. 근데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사업 시행. 그 다음에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이때 배우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사업 시행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칠판을 잠깐 말해보세요. 여기에 번호가 1, 2, 3, 4. 그럼 우리는 오지선다행이니까 이거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 들어오면 그게 답이다, 답 아니다? 답이죠. 그게 답이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1, 2, 3이 있고 1, 2, 3, 4가 있고 1, 2, 3, 4, 5가 있어요. 그럴 때 5개 이상, 4개 이상이 나오면 요 지금 4개라는 게 지금 요 4개잖아요. 그럼 여기 5개 일이 나오더라도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를 묻지.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를 끄집어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지선다행이니까 이거는 틀린 걸로 물을 수가 없지. 옳은 걸로 묻지. 옳은 걸로. 맞다, 안 맞다? 아, 그게 답이 그렇게 딱딱 나오는 거지. 맞죠?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으로 가볼게요. 자, 봅니다. 이제 용어 정의를 해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료. 그럼 잠깐만 보세요. 여기서는 경계, 좌표가 들어가 있지. 여기는 구조, 종류가 들어가 있지.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이 구조는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거든. 2개만 딱 알면 돼요. 우리 학원에 건물 있죠. 이거는 콘크리트로 지은 집입니다. 맞죠? 네. 그럼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다. 이걸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 있지. 맞죠? 그는 나무로, 흙으로, 기와거든. 그는 목조, 기와, 구조. 이러면 그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종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과.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를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앞에 제목을 딱 봅니다. 아, 토지의 표시를 묻는지, 부동산의 표시를 묻는지, 부동산으로 물었으니까 건물도 포함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맞아. 맞다? 맞지? 그럼 이거는 위에는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그럼 여기서 차이 나는 건 이 2개잖아요. 그럼 구조와 종류는 토지에서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건물에서만 등장한다는 용어지. 오케이? 네. 그래 받아들이세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 전화를 갑니다. 신규 등록은, 자, 처음에 이렇게 했죠.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적 공부에 새로 조성된 토지 이래 나오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유수면 매립지. 이게 이제 바다를 메꿔서 육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되죠.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등들이래. 옛날에는 등록 안 된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딱 해버리기 때문에 전부 다 나와요. 물론 만에 하나 등록 안 된 토지가 있을 수는 있지. 그럼 안 됐으니까 처음으로 등록해야지. 그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다. 낱말뜻만 알면 됩니다. 자, 여기에 며칠 이내 신청한다? 60일. 가볍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서류가 나왔거든. 자, 처음에 봅니다. 판결서, 오더와이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판결서가 들어가면 이유야 불문하고 전부 다 O입니다. O. 자, 그럼 처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신규 등록을 배우죠. 맞죠? 네. 그럼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등록된 상태다? 안 된 상태다? 안 된 상태지. 맞아요? 네.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잖아요.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무슨 공부? 지적 공부죠. 그럼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만들지.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 노원구청에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바다거든.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어. 오케이? 네. 그러면 육지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토지가 됐어요. 그럼 신규 등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답입니다. 신규 등록 할 때는 지금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오케이? 네. 신규 등록 해야 토지, 이제 지적 공부가 생기는 거지.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출생 신고를 할 때는 아직 주민등록등본상에 이름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근거, 자료가 있답다? 없지. 처음에는 아무 자료가 없지. 그러면 서로 소유자라고 덤벼들 수 있답다? 있지. 그때는 소송 걸어서 뭐 가져오라? 판결서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토지를 놔두고 값도 내 거다, 얼도 내 거다, 각자가 소유자임을 주장함으로써 지적공부를 등록해러 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근거 자료가 미약해. 그러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이 소유자인지 을이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러면 등록 못 해주지. 그럴 때 할 수 있는 이야기,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판결서 받아오라. 말 돼야 안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항상 한 귀로 흘리세요. 그죠? 우리가 판결서에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친자 확인 소송.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그 판결서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네. 그럼 공부를 딱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제출해야 될 서류에 판결서가 들어가면 전부 다 오다, 이 말이에요. 왜? 항상 등기와 지적은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 그럼 소송 걸어서 판결서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신규 등록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공유수면 매립이다, 매립 아니다? 매립. 그럼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이해만 해두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잠깐만 요 앞에 글자를 볼게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일이 나오잖아요. 그럼 칠판을 딱 보세요. 수없이 시험장에 가서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뭐 기획재정부 장관 요것만 딱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 노원구라, 노원구. 그럼 노원구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여기 보니까 등록 안 된 토지가 나오더라. 그럼 등록 안 된 토지라는 말은 주인이 있는 땅이다, 없는 땅이다? 없는 땅이죠. 그럼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럼 이거는 국가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미등록 토지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 노원구청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있다. 그때는 국유재산총괄관리 책임자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는 문구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럼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 오늘 저를 처음 봤어요? 두 번째 봤어요? 근데 두 번째 봤는데 왜 내외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바다를 메꾼 겁니다. 바다를 메꾼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알아요?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서산 간척 사업이 있잖아요. 서산 간척 사업. 바다를 매립해야 되잖아요. 매립하는데, 이렇게 이제 매립을 해가 온다, 뚝을 쌓아 온다, 이 말. 그럼 오니까 이 간격이 좁아져요? 안 좁아져요? 좁아지죠. 좁아지면 물살이 세요, 안 세요? 물살이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돌을 갖다 부어도, 흙을 갖다 부어도 썰려 내려가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뚝을 쌓을 수가 없어. 그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이게 폐선입니다. 폐선. 못 쓰는 배예요. 그러면 배를 가져와가 이 울산에 있었거든. 서산까지 갖고 온 거예요. 가져와가 여기를 딱 막고 놓고 여기 또 밀릴까 싶어 여기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여기서 보면 이게 딱 물살을 막았으니까 여기 이제 좀 뭐 물살이 약해졌다 안 약해졌다 약해. 그래서 이제 흙을 갖다 보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거 옛날에 방송에 많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육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옛날에는 전부 다 바다였는데 이렇게 수상 간척 사업을 했으니까 육지가 됐으니까 전부 다 지력 공부에 신규 등록해야 된다, 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해됐다, 안 됐다? 좋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의 항상 모든 사람은 과오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의 뭐라고 그럽니까? 일대기라고 그럽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책 한 권 남겨놓고 가잖아요. 전집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배울 점이 많아요. 오케이?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한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자, 이 두 개. 다른 거는 전부 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 4번은 상식으로 봅니다. 자, 칠판을 잠깐 알아보세요. 딱 정리를 합니다.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는 구두로 한다, 문서로 산다, 문서. 그럼 서류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때, 자, 여기를 보세요. 지력소관청이 뭐 하고 있다? 관리. 지력소관청이 뭐만 하면 된다? 확인. 그 말은 내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이미 구청에서 관리되고 있어. 그럼 그런 서류는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구청에서 확인만 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면 이걸 답으로 한번 만들었거든. 자, 칠판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지력소관청. 시작. 지력소. 그럼 이거를 시도지사 이라면 맞다, 틀리다? 틀리지. 그럼 여기서 정답입니다. 지력소관청, 시도지사 이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지. 자, 시작. 지력소관청. 맞아요. 네, 여기 기출문제 이렇게 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지력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맞다, 틀리다, 틀리지. 그럼 이건 바로 이해를 합니다. 자, 바로 이해가 됩니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지력소관청. 우리 토지동 신청도 어디다 갑니까? 지력소관청. 그럼 확인도 누가 합니까? 지력소관청. 그럼 앞뒤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거라. 됐죠? 네. 그럼 밑에 거는 생각을 조금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거든. 답인데, 자, 잠깐만 와볼게요.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자, A를 놔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이때, 이거를 먼저 항상 알고 들어가야 돼요.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력이 기준이다, 등기. 그러면 소유자가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력 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부를 먼저 고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력 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갑이 을에게서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이때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이전의 등기. 그러면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여기 누구다? 갑.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 자,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 통지. 그러면 공부할 때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됐죠? 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거든.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 통지. 그럼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 알릴 때는 서류가 가는 겁니다. 서류. 여러분들 관공서와 관공서는 전산망이 구축이 돼 있답다. 이 종이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컴퓨터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 네. 그럼 요 서류 4개 중에 1개를 보내는 거예요. 4개를 다 보내는 거 아닙니다. 4개 중에 몇 개? 하나.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나오는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만 보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 중에 1번이라고 칩시다. 등기필 정보가 왔다면 등기필 정보를 보고 이렇게 고치면 돼요? 안 돼요? 네. 요 고치는 걸 시작. 소유자 정리. 자, 그럼 정리를 할 때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지금 설명할 때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요 있네. 맞아요? 네. 그럼 등기부가 있었을 때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자,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바다를 메꿔서 육지로 만들었거든.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구청에 가서 지도공부를 먼저 만든다. 그럼 답입니다. 지도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등록. 맞아요. 그럼 신규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아직 있답다. 아직 없지. 신규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아직 없지. 맞아요? 네. 그럼 꼭 기억하세요. 신규 등록에서 등기자만 나오면 무조건 X다 이 말이에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자가 나오면 무조건 X인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도공부를 먼저 만든다. 그럼 지도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때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 소유자는 읽어보세요.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잠깐만.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할 때 구별을 잘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정립해 놓으면 돼. 신규 등록할 때는 구청에 가서 지도공부를 먼저 만들기 때문에 등기부는 아직 만들기 전의 상태라. 오케이?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관청 공무원이 알아서 작성을 한다. 그래서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럼 시험 문제를 낼 때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 등록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OX다 X. 신규 등록에서 등기자가 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러면 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만 잡으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 저절로 되거든. 이해했어요? 네, 그랬다 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자,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었거든. 만들었다면 이제 만든 지적 공부. 여러분들 지적 공부는 칠판을 볼게요. 대장하고 뭘 말합니까? 도면을 말하는 거지.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료등록부가 있다. 근데 그 경계점 자료등록부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1%밖에 없어. 프로테지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위원회 없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 구청에 가서 지적 공부를 만들었지. 만들었다면 등기소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등기소로 가야지. 오케이? 그래서 등기부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보존의 등기. 소유권 보존의 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소유권 보존의 등기 할 때, 자, 정리합니다. 요 등기 촉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정리를 할 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알리는 게 무슨 촉탁이라고 그랬다? 등기 촉탁. 그럼 지금부터 답입니다.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었다면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이 등기부를 만드는 거는 촉탁으로 만드느냐, 여기 있는 소유자가 신청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뭘로 한다? 신청.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촉탁은 관공서에서 관공서로 알리는 게 촉탁이거든.
오케이? 소유자가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그게 뭘로 한다? 신청.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자, 그러면 여러분들 테스트 하겠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그럼 잠깐만. 지를 공고를 만들었죠. 등기소로 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합니까? 그럼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됩니까? 만든 걸 발급받아 가야 됩니까? 만든 걸 발급받아 가야지.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이러면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맞네. 그럼 문제를 낼 때 이제 그렇게 내는 거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갈게요. 자, 여기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등기 촉탁하는 거 잠깐만 한번 볼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촉탁으로 하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그림을 보세요. 제일 먼저 지목이 뭡니까? 전에서 대로 바뀔 수 있다. 그게 토지, 잠깐만, 여기 좀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잘못됐더라고요. 제일 먼저 정답입니다. 지적 공부의 지목이 뭡니까? 전에서 대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시작 토지 이동. 그 지목이 변하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그럼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걸 보고 이렇게 고치는 게 시작 지적 정리. 그럼 여기는 뭐다? 여기는 아직 없었어요. 이게 뭐다? 일체이 된다. 그럼 알리는 게 시작 등기 촉탁.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고치는 게 시작 변경 등기. 자, 칠판을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치는 거는 시작 지적 정리. 여기서 이렇게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등기. 그러면 오늘 몰라도 돼요. 이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촉탁.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기서 그게 안 돼 있었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좀 전에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되어졌어요.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어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고 여기에 소유자가 있어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소유자를 먼저 공부해 볼게요.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다? 갑. 여기 가면 누구다? 갑. 맞아요? 네. 그럼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매매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이렇게 고치는 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여긴 누구다? 갑.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이래 알려줘야 돼. 이 알려주는 걸 등기필, 통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해했죠? 네. 그럼 두 번째, 여기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있죠. 그럼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여기 기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목이 뭐다? 그럼 여기도 지목이 뭐다? 맞아요? 네. 그러면 전은 밭이거든.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그럼 등기부 먼저 고친다. 지적공부 먼저 고친다. 그럼 이렇게 고치는 게 이게 지적 정리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뭐다?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이게 시작 등기 촉탁. 이해됐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이거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 정합니다. 내려오는 거는 시작 등기필 통지. 올라가는 거는 시작 등기 촉탁. 오늘 요 용어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 내려오는 거는 시작 등기필 통지. 올라가는 거는 시작 등기 촉.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고 하세요. 네, 됐어.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